제 채널은 코딩을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다들 코딩을 어떻게 하면 빨리 배워요?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코딩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코딩을 하는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단기적으로는 더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코딩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다거나 이런 게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남들이 쓰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서비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걸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자기한테 가치를 가져다 주지 않는 서비스에 돈을 절대로 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돈을 많이 번다는 소리는 그 서비스를 돈을 내고 쓰는 유저들이 많다는 소리고 따라서 그 서비스가 그 많은 유저들한테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처음에 내고 그거를 공짜로 풀지 말고 무조건 유료 버전부터 풀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삶의 거의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리를 못하는 음식점이 장소가 좋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잘하거나 해서 단기적으로 잘 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음식을 잘하는 음식점에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거랑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를 처음 만들 때 무료화를 오래 하지 말고 유료화를 생각보다 빨리 도입해라 이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게 유료화가 됐을 때 사람들이 그대로 쓸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서비스가 무료면은 나한테 가치를 그렇게 많이 제공해주지 않아도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밥집이 아무리 밥이 맛이 없어도 공짜로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랑 비슷한 이치죠. 그래서 서비스를 빨리 돈을 내고 팔아봐야 내 서비스가 진짜로 가치 있는 서비스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좋은 서비스는 돈을 벌어다 주는 서비스라는 걸 알았으니까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개발자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제가 개발자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개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은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써서 재밌는 걸 한번 만들면은 사람들이 많이 써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딥러닝,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써서 뭘 만들면 사람들이 당연히 쓰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은 해답을 먼저 찾아놓고 문제를 억지로 거기다 끼워 맞추는 형식이에요. 미국에서는 망치를 만들어 놓고 그 망치에 맞는 못을 찾으러 다닌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그 문제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맨날 운전하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든데 이거를 좀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은 그 해결책으로 내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차가 그냥 혼자 알아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또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차가 혼자 운전을 하게 되려면 뭘 해야 되지? 인공지능이라는 걸 도입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시작해서 해결책까지 가야지 해결책을 먼저 찾아놓고 거기에 맞는 문제점들을 찾으려고 하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해결책에서 문제로 간다. 그러면은 정작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나만 만들기 재밌었던 그런 서비스를 만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출시해서 유저들이랑 같이 만드는 방법이에요.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처음 출시한 서비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으면은 그 서비스는 너무 늦게 출시한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서비스는 진짜 최대한 빨리 유저들한테 앞에 보여가지고 유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유기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 처음부터 완벽한 서비스를 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소리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게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한 건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10년 뒤에 출시를 딱 했는데 쓰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은 나는 그동안 시간과 노력과 돈을 다 날린 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달 만에 빨리 뭐를 출시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안 좋았다. 그러면은 그 서비스를 그냥 빨리 접으면 되니까 나는 그만큼 시간과 돈과 노력을 아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초창기 유저들이 내가 만든 서비스를 빨리 쓰고 피드백을 계속 주면은 그 사람들은 충성 유저가 된단 말이에요. 또 음식하는 걸 예로 들어보면 남이 다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을 때 하고 내가 좀 도와줘서 만든 음식을 먹을 때 하고 평가가 확 달라지잖아요.
내가 좀 같이 도와서 만든 음식이 훨씬 맛있는 것 같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져도 초창기 유저들이랑 같이 으쌰으쌰해서 만들면은 초창기 유저들은 와, 내가 피드백 낸 게 이 제품에 그대로 반영이 되네, 이 제품 내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운이 좋으면은 서비스가 확 커가는 거죠. 제가 옛날에 만들었었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인스턴트 뮤직도 처음에는 노래를 검색하는 기능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서비스를 출시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제발 노래를 검색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계속 올라와서 그거를 딱 넣었더니 그때부터 유저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확 증가를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서비스를 늦게 출시했었다면 유저들이 진짜로 원하는 기능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것저것 막 붙이다가 시간만 엄청나게 많이 허비했겠죠.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유저들이랑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만약에 내가 유저들이랑 공감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나 돼야 적당한지, 아니면은 유저들이 진짜로 원하는 기능이나 어떤 게 불편해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유저들이 내 서비스를 써줄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유저들이랑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의 유저가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만약에 여성용품을 만드는 회사를 만든다고 쳐봐요. 그러면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어떤 여성용품이 좋은 여성용품인지, 아니면은 내 제품의 유저들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걸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고작 해야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만들면은 설문조사를 억지로 하면서 내가 유저랑 공감을 한다고 해도 그게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공감을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 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국밥집을 차린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저는 국밥을 좋아하니까 어떤 국밥이 맛있고 어떤 국밥이 맛없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냥 나한테 맛있는 국밥을 만들면은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맛있게 느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까, 어떤 서비스를 만들까 고민할 때 자기가 인기 있는 서비스를 이미 많이 출시해봤다, 아니면 뭐 회사를 몇 개 해봤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시장 기회를 보고 어떤 문제를 풀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문제에서부터 출발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유저들이랑 공감을 할 수 있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장 기회를 찾아보는 거는 그 다음에 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처음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분들은. 그러면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법을 다시 정의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 좋은 서비스란 돈을 많이 버는 서비스,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은 서비스다. 그리고 둘째로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은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그리고 무조건 빨리 출시해서 유저들의 반응을 보고 유저들이 필요한 기능을 넣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만드는 사람이 유저들과 공감을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이 직접 유저가 되는 거. 이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마무리는 책 하나를 추천해 드릴 건데, 제가 진짜 책을 안 읽는데 오랜만에 하나 읽었어요. 애플의 엔지니어가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은 모바일 브라우저 사파리랑 아이폰에서 돌아가는 키보드를 구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이 영상에서 추천하는 이유는 이 책이 전반적으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든요. 전 사실 제일 안 좋아하는 책의 부류가 자기계발 책인데, 이 책은 제가 개발자로서 사파리라는 브라우저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아니면은 그 아이폰의 그 키보드 하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겪었던 고통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잘 묘사를 해줘서 오랜만에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책이었는데, 전 아까도 말했듯이 빨리 만들어서 빨리 출시해 내놓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마음 한켠에서는 엄청나게 잘하는 개발자들은 뭔가 훨씬 더 높은 장인 정신을 가지고 오랫동안 제품을 만들어서 완벽한 제품을 내놓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 보기 전에 프로타입을 빨리 만들어서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이렇게 오랫동안 하드코어 개발자로 일한 사람도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가졌던 생각이 아예 틀린 생각은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위안을 좀 얻었었거든요. 저는 이 책을 친구가 추천해줬을 때 읽어서 영어로 된 버전을 읽었는데 찾아보니까 한글로 된 버전이 또 나왔네요. 잡스의 기준이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한 것 이외에 좋은 제품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의 관점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야 이런 좋은 제품이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원제가 크리에이티브 셀렉션이고 한글로 된 게 잡스의 기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좀 팟캐스트를 한번 해볼까 해요. 팟캐스트에서는 제 얘기보다는 좀 남의 얘기 위주로.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